김재동 씨를 너무 좋아해서 예. 이런 사람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김재동 씨는 당시에 어허. 전담 국정원 직원이 있었어요. 왜냐면 대중적으로 실제로 영향력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담 국정원 직원이 김재동 씨한테 내가 당신을 맡긴 하는데 나도 당신의 팬이다. 근데 그 사람을 노무현입니다. 영화 대목의 데자뷰 같으네요, 일종의. 그래서 김재동 씨가 소주도 사주고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분이 나중에 대통령 되던데, 진짜. 명진 스님이 간파하신 거죠. 예. 근데 거기에 김민선 씨 나오잖아요. 네. 원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원래가 김민선이고요. 김민선. 그리고 지금 바꾼 게? 개명한 이름이 김규리인데 김규리, 김민선 씨. 지금 이제 이분은 또 여배우의 그 불우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나이잖아요. 예. 이명박근혜 시대가. 여배우가 가장 전성기여야 될 시기에 그러네.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김민선 씨가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네, 개인적으로 친구고 아까도 카톡 했는데요. 실검에 올랐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저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게 그 피해를 많이 본 거.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2012년 12월 19일 날 대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지고 네. 그날 김민선 씨의 행적을 아세요? 그건 모릅니다. 이태원의 모 식당에 와서 술을 마시다가 통곡을 하면서 너무 울어갖고 사람들이 말려갖고 이렇게 데리고 갔다는. 네. 그러니까 뭐가 본인이 하려고 하면 뭔가 자꾸 엉키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자기 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름까지 예. 막 개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름을 안 되는 바꿨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너무 연기가 안 돼. 연예 활동이 안 풀린다고. 그게 정권의 예. 블랙리스트 때문인 거.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이제 그 국가라는 뭐 이런 부분이 내가 의심한 대로 정말로 이렇게 통제를 했겠느냐라고 생각이 됐는데 예. 이제는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 그다음 국정원 TF 국정원 뭡니까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 문제를 검찰에 이제 수사 권고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앞서서 이런 근거가 나오면 이 대상자들 예를 들어 명계남 배우라든지 문성근 배우라든지 김민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신들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라고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되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고소를 하게 되면 예.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네, 당연하죠. 해달라고 고소를 하는 거죠. 네네. 왜 이런 거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수사가 제기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지금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이러한 통치 정책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개입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라고 충분히 민사적으로 주장할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민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형사. 근데 그 고소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피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10여 년 전 일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런 이제 김민선 씨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내가 낸 세금으로 내 발목을 잡았구나. 이제 그런 말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사에 일베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 악플을 계속 다는 거예요. 그게 또 스트레스를 주고. 자기는 예. 10년 만에 억울함이 해소되나 싶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은 또 다 자기 욕인 거예요. 예.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베 쪽에 좌파 연예인 리스트라고 빨갱이 연예인 리스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와 거의 흡사한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단죄되고 피해를 입은 것과 함께 그런 것들이 또 한 차례 그런 이 우파 네티즌들한테 공유되면서 예. 다시 또한 그 대중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반응이 제일 뼈아프거든요. 예. 근데 대중들이 본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을 가하니까 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런 거네요. 조대진 변호사님. 일테면 이 국가가 그러니까 그 수구 성향의 국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럼 그 가이드라인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일베나 이렇게 그 성향의 극우 보수 성향의 이런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이들의 명성에 흠이 갈 수 있는 댓글을 달고 그렇죠. 그 댓글을 다는데 하나의 바람을 또 잡아주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민간 댓글 부대고 그렇죠. 국정원은 지침을 주고 그럼 군에서 이것들이 간첩이네 하면서 사이버 사령부가 해서 너댓게 팀이 그냥 난도질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명, 그 대상은 한 일개 개인인데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댓글을 뭐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미지를 망치고 예. 이미지 망친 이미지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의심사고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또 분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내 일이 안 풀리나? 내 사주가 안 좋은가? 예. 뭐 이런 그래서 이름도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가 주식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그 부분에서 최민희 하나- 의원님, 네. 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을 보는 분들이 신문 기사를 못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그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피해를 받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요. 우선 첫째는 대표적으로 김제동, 김미화, 김여진 씨 얘기를 예. 들어보면 될 아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김제동 씨가 출연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예. 국정원이 나서서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시켜라. 어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게 환상의 짝꿍이라는 겁니다. 어. 예, 그런데 실제로 2010년 7월에 MBC 환상의 짝꿍 사랑의 교실이 폐지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그 세계 아니, 김제동 거 조금 더 소개해 줄 할까요? 예, 내용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김제동 씨 거 다시 한번 예. 예, 이게 이제 2010년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사회를 맡았어요. 예, 시청 앞에서 열린 거였었죠. 노제. 네. 예. 그런데 그때 엠넷에 녹화까지 마친 김제동 쇼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5월 첫 방송 나온다고 고지도 된 걸로 아는데 연기가 되다가 6월 초에 김제동이 하차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진행 상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예. 이분이 꼭 친정부라기보다는 예. 여성단체 연합의 뭐 소위 시민단체 쪽에 그 예. 무슨 행사에 사회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되게 좀 리버럴하고 그렇죠. 개혁적인 예. 분이었어요.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 이거는 MBC 프로그램 저거 아닌가요? 그 세계는 지금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 이게 되게 인기 프로그램이었어요. 김미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네, 근데 여기에서 하차했고요. 그때 예. 김미화 씨가 그랬어요. 이거는 호응도 높고 시청률도 높은데. 청취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청취율도 높은데 왜 이거 내가 그만둬야 되냐 이런 어허. 얘기도 했던 거죠. 많이 문제가 됐었죠, 저게. 그렇죠. 저거는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 김여진 씨 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분은 진짜 매력적인 예. 여성 탤런트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활동 내역을 보면요. 그 내용에 MBC 특정 문화 연예계 출연 인물 퇴출 유도 이게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심지어 사규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허. 그 출연 제한 규정을 마련해서 이야. 이제 자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럴 땐 또 2011년 8월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죠. 김재철 사장이 재임하던 시절. 그렇죠. 예. 그래서 MBC 손석희 시선 집중 예. 고정 패널로 발탁됐는데 그리고 MBC가 이거를 보도 자료 자료까지 낸 뿌렸어요. 상황에서? 예, 그런데 뭐 출연이 무산됐고. 출연 무산됐고요. 보도자료 배포했던 라디오 본부장하고 담당 부장, 홍보부장이 경징계 처분까지 받은 일이 예. 있습니다. 누가 처분했을까요? 김재철 사장. 그렇죠. 아하. 아주 환상의 콤비네요. 근데요. 아까 환상의 짝꿍이라고 나왔는데 김재철 사장과 원세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환상의 트리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상의 트리오. 근데 추천해요. 환상의 저는 삼짝꿍. 예, 여기서 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을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이제 다른 특정 부분은 예. 정치권은 리스트를 만들어도 이게 문화로까지 확산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중들에게 파급력이 예, 좋으니까. 파급력이 크고요. 이게 결국 일베에까지 전해지고 특정 댓글 부대뿐만 아니고 일베의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예. 그래서 연예계 블랙리스트에 그분들이라고 심혈을 그러는 기울인 건 거죠. 좀 듣기가 거북하네. 그 사람들이. 네, 그 사람들이. 예. 자, 그런데 방송 자체에 개입한 것뿐만 아니고 국세청까지 동원했다? 고지열 기자님. 네. 이게 사람이 다 자기만 괴롭히면 예. 버틸 수 있는데 자기가 속한 회사를 혹은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괴롭힐 때 못 버티지 않습니까? 예. 최민희 의원하고 저는 누가 괴롭혀주면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출연 기회나 프로그램 폐지나 그런 것과 함께 소속사를 세무조사해서 옥죄는 방식을 썼습니다. 제일 힘든 그 탄압이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오. 그 소속사가 이제 이런 연예인들을 자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 연예인들은 생각을 갖지 마라.
그리고 생각이 있더라도 표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해버린 거죠. 이 이제 리스트 중에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드러난 분 중에 유준상 씨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사회활동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유준상 씨요? 예, 넝쿨당에 뮤지컬- 나왔던 그 유준상 네, 씨인가요? 그 배우인데 오.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제 검찰 조사 받고 그럴 때 대검찰청 게시판에다가 어허. 게시판에다 이렇게 항의글 하나 썼는데 그런 자기 의사 표현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그 리스트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몰랐네요. 있었거든요. 아니 유준상 씨는 2012년에 그 누구죠 그 여자 배우와 넝쿨체 김남주 씨하고 함께 넝쿨체 굴러 들어온 당신 넝쿨당. 그분 지금 조작에 나오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머. 아니 제가 그분이 대일외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외고 폐지할 때 그분 생각이 늘 나고 그다음에 2012년에 그 감옥에서 그걸 틀어줘갖고 열심히 봤어요 넝쿨당을. 예? 네. 근데, 넝쿨당. 근데 정말 사회활동을 안 하시던 분인데. 네. 댓글 하나 달았다고. 예. 오죽하면 뭐 신의 유행 갈 때 너무 그 협찬이나 찬조를 많이 받았고 뭐 그 사람들한테 눈총이 있었다 뭐 이제 이런 헛소문인지 뭐 그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사회활동과 그렇게 전혀 무관하게 연예 활동만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예. 정말 구석구석 잘하세요. 예. 그 찬조 많이 받은 거 아셨어요? 아, 저 몰랐습니다. 아주 그거는 중요한 정보를. 신혼여행을 이렇게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조대진 변호사님. 예, 예. 한번 그 MB 정부의 국정원 문서 제목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제목만 봐도 섬뜩섬뜩해요. 그렇죠. 근데 뭐 공통점은 딱 드러납니다. 뭐 일단 명의 자체는 거의 다 비서관, 수석들 뭐 이 위주로 작성이 됐고요. 2009년도 9월에는 그 제목이 기획관리 비서관 명의로 좌파 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및 좌편향 방송 PD 주요 제작 활동 실태 야, 이거 이렇게 하고 대국민 있습니다. 무슨 군사 작전을 하는 것 같네요. 무슨 뭐 어디 심리작전. 작전 계획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게 20일 뭐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5월에는 홍보수석 명의로 나온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KBS 공영방송인 KBS 조직 개편 관련한 좌편향 인사 여부, 그리고 2010년도에는 민정수석 명의로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그리고 고려 사항을 파악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문서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2010년 10월과 6월에도 각각 기획관리 비서관과 홍보수석 명의로 문화예술단체 내 좌파 인사 관리 방안, 그리고 예.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들이 진행하는 고정 프로그램이 뭔지 그 실태를 파악해라라는 정도의 내용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네. 자, 이게 블랙리스트인데요. 블랙리스트 하면 또 누구보다도 전문가시잖아요. 이게 저는 블랙리스트란 단어와 함께 대학교를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노동계 블랙리스트. 아, 그래서 맞아요. 저는 지금 블랙리스트 나온 것 중에 제일 처절했던 게 노동계 블랙리스트 같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단어는 뭐 저희에겐 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가 사실 원조가 네. 그 괴벨스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히틀러 시절에. 네, 그러니까 네. 인류상 다시 떠올리기 그 끔찍한 학살자. 히틀러의 2인자 괴벨스가 유태인 명단 작성하고 그리고 언론인 명단 작성하고 양심적 그 지식인들 명단 작성해서 네. 다 처형했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처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활동을 옥죄서 자본의 흐름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상의 사형 선고 처한과는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사형 선고고요. 아까도 예. 잠깐 김규리 씨에 대해서 우리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9년 동안 활동을 못한다는 건 연예인에게는 연예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네, 그 황금기에 황금기에. 되게 그렇게 아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지금 이제 문성근 님이 예. 그 조작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9년을 지금 나이를 빼면 진짜 원숙한 연기를 할 때부터 못 나간 겁니다. 지금 9년을 빼면 조대진 변호사쯤 되지 않나요? 몇 년생이에요, 조대진 변호사가? 저는 39입니다. 39이에요? 네. 그럼 30 김기루 씨도 39이에요? 네, 동갑입니다. 오. 그리고 생일도 하루 차입니다. 8월 15일, 8월 16일. 오. 그리고 더 끔찍한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몇몇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연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연예인 모두에게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네. 알아서 입을 다물게 네, 하고 네.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쉬쉬하지만 다 내용은 알 거 아니에요.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영화계에서 그러면서 그런 그- 말이 있습니다. 영화계에는 문성근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모난 돌이 정 맞으니까 그쵸. 우리 참고 살자.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살짝 뒷얘기를 해드리면 예. 2012년에도 그렇고 2017년에도 그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선거 시기가 되면 문성분 효과. 그 연예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가장 어려웠던 분야가 영화계였습니다. 그게 문성근 명견함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것으로 연예인을 옥죄는 거는요. 꼭 해당된 82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 연예계를 전 연예인. 옥죄는 거다. 예. 국회의원들이 야당 시절에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네. 18, 19대, 지금 20대니까 그 8년 동안 정봉주 효과라고 하는 게 또 있었다고. 맞아요. 다른 소리 하면 저렇게 된다. 정마진이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가늘고 길게 살자. 그거와 연관해서 예.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대 이제 국회 들어가서 계속 언론 문제를 봤잖아요. 예. 아무도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그 주위에서 그랬다면 정봉주처럼 된다. 네, 저한테. 방송인 될 거다. 그거 근데 어쨌든 실제 정봉주 효과가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예, 있었고 방송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할 때 사실은 원내대표 한 분이 저를 불러서 어느 선 이상까지 나가지 마라. 지금 생각하면 그게 레드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예. 제가 과감하게 펄쩍 예. 그리고 그 영광의 낙선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음에 또 꼭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고재일 기자님. 그런데 자, 이제 MB한테 갈 것이 가냐 안 가냐 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오늘 그 시사인과 비슷한 노컷뉴스에서 노컷뉴스에서. 예. 아니 그거 아주 기사 잘 쓰기로 유명한데요. 시사인도 그렇고 노컷뉴스도 그렇고 거기서 시사 노컷뉴스에서. BBK의 실소유자인 듯한 그 자금의 흐름이 파악됐다고요? 예. 어젯밤에 그 기사를 쓴 조태임 기자가 저한테 계속 카톡을 까는 분이 있는데 이제 카톡을 까서 이 BBK 관련해서 이명박 쪽 코멘트를 좀 들을 만한 사람 소개시켜달라고 그래가지고 뭔 기사를 쓰려나 했더니 아침에 봤더니 이제 그 개인적으로 기사를- 아는 기사였나요? 네. 오. 저도 좀 압니다. 저도. 예. 자, 그런데 그 결국은 그 LK뱅크에서 네. 이명박 개인 계좌로 49억 5천원 뺀, 55서 5천원 뺀 돈이 넘어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시 수사 결과에서 검찰이 클리어를 해줬던 내용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때 검찰이 쉽게 얘기해서 말아드셨던. 그렇죠. 그러니까 파악을 못했다고 했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런 돈 없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거 지적해갖고 감옥 간 사람 있잖아요. 이분이요. 제가 그거 똑같이 지금 지적한 거거든요. 예. 왜 몰랐느냐, 묵살했느냐. 네.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지금 주진우 기자가 밝힌 예. 이명박 실수 청와대가 계좌에서. 예. 140억이 다스로 가는 사실상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 다스로 가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외교부와 다스와 LA 총영사와 모든 총 작전을 해서 했다는 게 이제 결합이 됐고 그래서 이전에 BBK 사건에 검찰이 결론 내렸던 것들이 모든 기반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법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제 조사하느냐 그것도 관건이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 전 대통령을 부르는 것은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동 씨를 너무 좋아해서 예. 이런 사람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김재동 씨는 당시에 어허. 전담 국정원 직원이 있었어요. 왜냐면 대중적으로 실제로 영향력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전담 국정원 직원이 김재동 씨한테 내가 당신을 맡긴 하는데 나도 당신의 팬이다. 근데 그 사람을 노무현입니다. 영화 대목의 대자비 같으네요, 일종의. 그래서 김재동 씨가 소주도 사주고 오. 같이 얘기도 들어주고 그런 분이 나중에 대통령 되던데, 진짜. 명진 교수님이 간파하신 거죠. 예. 근데 거기에 김민선 씨 나오잖아요. 네. 원래 이름이 원래 이름이 원래가 김민선이고요. 김민선. 그리고 지금 바꾼 게? 개명한 이름이 김규리인데 김민선 씨. 지금 이제 이분은 또 여배우의 그 불우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까지의 나이잖아요. 예. 이명박근혜 시대가. 여배우가 가장 전성기여야 될 시기에 그러네.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김민선 씨가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네, 개인적으로 친구고 아까도 카톡 했는데요. 실검에 올랐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저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되게 그 피해를 많이 본 거.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2012년 12월 19일 날 대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지고 네. 그날 김민선 씨의 행적을 아세요? 그건 모릅니다. 이태원의 모 식당에 와서 술을 마시다가
통곡을 하면서 너무 울어갖고 사람들이 말려갖고 그렇게 데리고 갔다는. 아. 네. 그러니까 뭐가 본인이 하려고 하면 뭔가 자꾸 얹히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자기 탓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름까지 예. 막 개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름을 안 되는 바꿨는데 거예요. 이름을 바꿨어요. 이게 너무 연기가 안 돼. 연예 활동이 안 풀린다고. 아, 그게 정권의 예. 블랙리스트 때문인 거.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재밌습니다. 네네네. 예. 어쨌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본인이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어떻게 이제 그 국가라는 뭐 이런 부분이 내가 의심하는 대로 정말로 이렇게 통제를 했겠느냐라고 생각이 됐는데 예. 이제는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청와대 그다음 국정원 TF 국정원 뭡니까 국정원 적폐청산 적폐청산 TF에서 이 문제를 검찰에 이제 수사 권고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앞서서 이런 근거가 나오면 이 대상자들 예를 들어 명계남 배우라든지 문성근 배우라든지 김민선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신들의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았습니다라고 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도 되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고소를 하게 되면 예. 그것 때문에 형사처벌을 네, 당연하죠. 해달라고 고소를 하는 거죠. 네네. 왜 이런 거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죠. 수사가 제기되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걸 떠나서 일반적으로 지금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의 이러한 통치 정책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개입 때문에 피해가 생겼다라고 충분히 민사적으로 주장할 그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민사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형사. 근데 그 고소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인지하게 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피해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렇죠. 10여 년 전 일이 아니라 이를테면 그런 이제 김민선 씨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내가 낸 세금으로 내 발목을 잡았구나. 이제 그런 말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 기사에 일베 성향의 그런 사람들이 악플을 계속 다는 거예요. 그게 또 스트레스를 주고. 자기는 예. 10년 만에 억울함이 해소되나 싶었는데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은 또 다 자기 욕인 거예요. 예. 그런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베 쪽에 좌파 연예인 리스트라고 빨갱이 연예인 리스트 그런 식으로 해서 이와 거의 흡사한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국가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단죄되고 피해를 입은 것과 함께 그런 것들이 또 한 차례 그런 이 우파 네티즌들한테 공유되면서 예. 다시 또한 그 대중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들의 반응이 제일 뼈아프거든요. 예. 근데 대중들이 본인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렇게 공격을 가하니까 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런 거네요. 조대진 변호사님. 일테면 이 국가가 그러니까 그 수구 성향의 국가가 국정원을 동원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럼 그 가이드라인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일베나 이렇게 그 성향의 극우 보수 성향의 이런 사이트에서 다시 한번 이들의 명성에 흠이 갈 수 있는 댓글을 달고 그렇죠. 그 댓글을 다는데 하나의 바람을 또 잡아주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게 민간 댓글 부대고 그렇죠. 국정원은 지침을 주고 그럼 군에서 이것들이 간첩이네 하면서 사이버 사령부가 해서 너댓게 팀이 그냥 난도질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명, 그 대상은 한 일개 개인인데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서 초토화를 시키는 거죠. 댓글을 뭐 활용해가지고 이 사람의 이미지를 망치고 예. 망친 이미지 가지고 또다시 이렇게 의심사고 정부 정책에 반한다고 또 분류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당사자들은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일이 안 풀리나? 내 사주가 안 좋은가? 예. 뭐 이런 그래서 이름도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국가가 주식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최민희 하나- 의원님, 네. 제가 이제 우리가 방송을 보는 분들이 신문 기사를 못 보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이 피해를 받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요. 우선 첫째는 대표적으로 김재동, 김미화, 김여진 씨 예를 예. 들어보면 될 것 아하.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일단 명의 자체는 거의 다 비서관, 수석들 뭐 이 위주로 작성이 됐고요. 2009년도 9월에는 그 제목이 기획관리 비서관 명의로 좌파 성향 감독들의 이념 편향적 영화 제작 실태 및 좌편향 방송 PD 주요 제작 활동 실태 야, 이거 이렇게 하고 대국민 있습니다. 무슨 군사 작전을 하는 것 같네요. 무슨 뭐 어디 심리 작전, 작전 계획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게 20일 뭐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2010년
2010년도 5월에는 홍보수석 명의로 나온 건데 거의 비슷합니다. KBS 공영방송인 KBS 조직 개편 관련한 좌편향 인사 여부, 그리고 2010년도에는 민정수석 명의로 좌편향 연예인들의 활동 실태 그리고 고려 사항을 파악하라, 뭐 이런 제목으로 문서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2010년 10월과 6월에도 각각 기획관리비서관과 홍보수석 명의로 문화예술단체 내 좌파 인사 관리 방안, 그리고 예. 좌편향 성향 언론인, 학자, 연예인들이 진행하는 고정 프로그램이 뭔지 그 실태를 파악해라라는 정도의 내용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예. 최민희 의원님. 네. 자, 이게 블랙리스트인데요. 블랙리스트 하면 또 누구보다도 전문가시잖아요. 이게 저는 블랙리스트란 단어와 함께 대학교를 시작한 것 같아요. 예? 그때는 노동계 블랙리스트. 아, 그래서 맞아요. 저는 지금 블랙리스트 나온 것 중에 제일 처절했던 게 노동계 블랙리스트 같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단어는 뭐 저희에겐 좀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가 사실 원조가 네. 그 괴벨스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예, 히틀러 시절에. 네, 그러니까 네. 인류상 다시 떠올리기 그 끔찍한 학살자. 히틀러의 2인자 괴벨스가 유태인 명단 작성하고, 그리고 언론인 명단 작성하고, 양심적 그 지식인들 명단 작성해서 네. 다 처형했던.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처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분들의 활동을 옥죄서 자본의 흐름을 막아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상의 사형 선고 처형과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사형 선고고요. 아까도 예. 잠깐 김규리 씨에 대해서 우리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셨듯이 9년 동안 활동을 못 한다는 건 연예인에게는 연예인들에게는. 사형 선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네, 그 황금기에 황금기에. 되게 그렇게 아하.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지금 이제 문성근 님이 예. 그 조작에 나오잖아요. 예. 근데 9년을 지금 나이를 빼면 진짜 원숙한 연기를 할 때부터 못 나간 겁니다. 지금 9년을 빼면 조대진 변호사쯤 되지 않나요? 몇 년생이에요, 조대진 변호사가? 저는 39입니다. 39이에요? 네, 그럼 김규리 씨도 39이에요? 네, 동갑입니다. 오. 그리고 생일도 하루 차입니다. 8월 15일, 8월 16일. 그리고 더 끔찍한 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몇몇 연예인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연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연예인 모두에게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 네, 네. 알아서 입을 다물게 하고 저 사람이 이제 다른 특정 부분은 예. 정치권은 리스트를 만들어도 이게 문화로까지 확산되기가 어렵습니다. 대중들에게 파급력이 예, 좋으니까. 파급력이 크고요. 이게 결국 일베에까지 전해지고 특정 댓글 부대뿐만 아니고 일베의 극우 성향의 네티즌들에게까지 전파돼서 아직까지도 그분들이 댓글을 달잖아요. 예. 그래서 연예계 블랙리스트에 그분들이라고 심혈을 그러는 건 기울이는 좀 듣기가 거북하네. 그 사람들이. 거죠. 네, 그 사람들. 예. 자, 그런데 방송 자체에 개입한 것뿐만 아니고 국세청까지 동원했다? 고재열 기자님. 네. 이게 사람이 다 자기만 괴롭히면 예. 버틸 수 있는데 자기가 속한 회사를 혹은 자기의 가족을 이렇게 괴롭힐 때 못 버티지 않습니까? 예. 최민희 의원하고 저는 누가 괴롭혀주면 행복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출연 기회나 프로그램 폐지나 그런 것과 함께 소속사를 세무조사해서 옥죄는 방식을 썼습니다. 제일 힘든 그 탄압이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오. 그 소속사가 이제 이런 연예인들을 자제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 연예인들은 생각을 갖지 마라. 그리고 생각이 있더라도 표현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압박을 해버린 거죠. 이 이제 리스트 중에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드러난 분 중에 유준상 씨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사회활동이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유준상 씨요? 예, 넝쿨당에 나왔던 그 네, 유준상 그 씨인가요? 배우인데 오. 이유가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 이제 검찰 조사 받고 그럴 때 대검찰청 게시판에다가 어허. 게시판에다 이렇게 항의글 하나 썼는데 그런 자기 의사 표현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런 그 리스트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일이 몰랐네요. 있었거든요. 아니, 유준상 씨는 2012년에 그, 누구죠? 그 여자 배우와 넝쿨체 굴러, 김남주 씨하고 함께 넝쿨체 굴러 들어온 당신. 넝쿨당. 그분 지금 조작에 나오는 분이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머. 아니, 제가, 그분이 대일외고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외고 폐지할 때 그분 생각이 늘 나고. 그 다음에 2012년에 그 감옥에서 그걸 틀어줘갖고 열심히 봤어요. 넝쿨당을. 예? 네. 근데, 넝쿨당. 근데 정말 사회활동을 안 하시던 분인데. 네. 댓글 하나 달았다고. 예. 오죽하면 뭐 신의 유행 갈 때 너무 그 협찬이나 찬조를 많이 받았고 뭐 그 사람들한테 눈총이 있었다 뭐 이제 이런 헛소문인지 뭐 그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사회활동과 그렇게 전혀 무관하게 연예 활동만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예. 정말 구석구석 잘하세요.
예. 찬조 많이 받은 거 아셨어요? 아, 전 몰랐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신혼여행을 이렇게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자, 조대진 변호사님. 예, 예. 한번 그 MB 정부의 국정원 문서 제목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시죠. 제목만 봐도 섬뜩섬뜩해요. 그렇죠. 근데 뭐 공통점은 딱 드러납니다. 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김재동 씨가 출연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예. 국정원이 나서서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시켜라. 어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그게 환상의 짝꿍이라는 겁니다. 어. 예, 그런데 실제로 2010년 7월에 MBC 환상의 짝꿍 사랑의 교실이 폐지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그 세계 아니, 김재동 거 조금 더 소개해 줄 할까요? 예, 내용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 그리고 김재동 씨 거 다시 한번. 예. 예, 이게 이제 2010년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사회를 맡았어요. 예, 시청 앞에서 열린 거였었죠. 노제. 네. 예. 그런데 그때 엠넷에 녹화까지 마친 김재동 쇼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허. 그런데 이게 5월 첫 방송 나온다고 고지도 된 걸로 아는데 연기가 되다가 6월 초에 김재동이 하차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럼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진행 상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미화 씨 같은 경우는 예. 이분이 꼭 친정부라기보다는 예. 여성단체 연합의 뭐 소위 시민단체 쪽에 그 예. 무슨 행사에 사회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되게 좀 리버럴하고 그렇죠. 개혁적인 예. 분이었어요. MBC 특정 라디오 진행자 퇴출 유도. 이거는 MBC 프로그램 저거 아닌가요? 그 세계는 지금.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아. 이게 되게 인기 프로그램이었어요. 김미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네, 근데 여기에서 하차했고요. 그때 예. 김미화 씨가 그랬어요. 이거는 호응도 높고 시청률도 높은데. 청취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청취율도 높은데 왜 이거 내가 그만둬야 되냐 이런 어허. 얘기도 했던 거죠. 많이 문제가 됐었죠, 저게. 그렇죠. 저거는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예. 김여진 씨 있습니다. 아하. 예, 근데 이분은 진짜 매력적인 예. 여성 탤런트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원 활동 내역을 보면요. 그 내용에 MBC 특정 문화 연예계 출연 인물 퇴출 유도 이게 청와대까지 보고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심지어 사규를 만들어 가지고요. 어허. 그 출연 제한 규정을 마련해서 이야. 이제 자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럴 땐 또 2011년 8월 우리가 우선 짚고 넘어가야죠. 김재철 사장이 재임하던 시절. 그렇죠. 예. 그래서 MBC 손석희 시선 집중 예. 고정 패널로 발탁됐는데 그리고 MBC가 이거를 보도 자료 자료까지 낸 뿌렸어요. 상황에서? 예, 그런데 뭐 출연이 무산됐고. 출연 무산됐고요. 보도자료 배포했던 라디오 본부장하고 담당 부장, 홍보부장이 경징계 처분까지 받은 일이 예. 있습니다. 누가 처분했을까요? 김재철 사장. 그렇죠. 아하. 아주 환상의 콤비네요. 근데요. 아까 환상의 짝꿍이라고 나왔는데 김재철 사장과 원세훈 국정원장 그다음에 환상의 트리오?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환상의 출연해요. 트리오. 근데 환상의 저는 삼짝꿍. 예, 여기서 연예계 블랙리스트를 왜 이렇게 심혈을 기울였을까?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